또 다음 자막 계속 흘려주시겠습니까? 예, 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발언.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 딱 잘라 얘기했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발의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차이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얘기는 1.5의 경계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도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중간 경계 어딘가에서 저는 이제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자, 최혜병 특검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실에서조차 민주당의 독소 조항을 뺀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낼 수 있는 그런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빼면 협상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한동훈이 좀 그걸 뺐어요. 드러냈어요. 예. 우리는 정략의 특검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진실규명의 특검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을 내는 특검 법안을 내는 대신 대법원장이라든가 제3의 기구에서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분을 우리가 추대받는다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수사 결과를 본다거나 공수처를 본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깔끔하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통령실과 싱크로율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저는 또 여기서 한마디 더 나아갔더라고요. 죄값이 있으면 달게 받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 사실은 전 느낌에 오늘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톤수위가 세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자당권 경쟁 구도에서 굉장한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것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 물론 다른 후보들은 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는 반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아니면 친윤입니까? 어떤 경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최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에 걸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메시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친윤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지금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직적 관계가 보기 좋았냐?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면서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왜냐? 이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당이 주도권을 갖느냐 혹은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갖느냐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서 수평적이냐 수직적인가 결정되는 건데, 예. 대통령실의 주도권이 가져가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당은 수평적 조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일전을 불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다시 당이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것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은 물어봐요. 아니, 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 달 동안 다른 타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친윤, 비윤, 반윤 이 상황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첫 그 시작은 친윤은 아닌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윤과 반윤의 그 어디쯤의 경계선상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럼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의 육성으로 먼저 특검법 관련된 입장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송영훈 의원. 이게 사실 오늘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숫자를 하나 언급한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320만 명의 마음을 되돌리겠다. 자, 이 320만 명 설명해 주시죠. 결국엔 유권자 연합의 복원을 얘기한 것이죠.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득표수를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득표수를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320만 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즉 국민의힘은 집권에 성공할 때는 전통적인 보수층만 결집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중도와 중도 진보까지 포괄하는 포괄 정당이 됨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 2년여 동안에 소위 말하는 집권 연합이 해체되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320만 표 이탈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당원과 그 보수 지지층을 존중하되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됨으로써 이기는 정당의 길을 재건하겠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보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시적인 어떤 지표로 제시한 것이 320만 표라는 숫자이고 이런 그 숫자로 들으면은 상당히 그것이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자 320만 표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대표 후보 토론회 등등에서 그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수평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문제인데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공개가 된 적이 있죠. 어느 정도의 통화, 길이로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도 있었는데 10초다, 10여 초다 말들이 많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원장과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10여 초밖에 통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그래왔고요. 어떤 친소 관계가 공적인 결정의 영향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뭐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예, 특유의 반문 화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10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말이 빠르기 때문에 10초 안에 충분히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길이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통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문제 없다 이런 것들도 어필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분명 대통령과는 불편한 관계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아니면은 그래도 자기는 친소 관계도 있지만 불편한 관계도 감수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단단한 결심을 좀 하고 나온 것 같다. 근데 그러나 저는 총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그 당시에 한번 대통령실과 좀 척을 지는 뉘앙스로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금방 이 태도를 되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아직 그 전당대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끝마칠 때까지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분명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개입을 안 하겠다, 워치앤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분명 전방위적인 뭐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있을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끝까지 전당대회 끝까지 저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평론가 대선 출마가 이제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도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1년 지난 시점에서 상대당 확실히 이길 수 있고 국민의 신망받는 분이 나와야 한다. 재차 대선 출마 가능성을 보니까 3년 뒤 생각했다면 지금 안 나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애둘러 표현했지만 저는 지금 대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뜻을 애둘러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혹은 1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9월쯤에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쯤에 당대표를 사퇴하거나 세 번째 본인이 대표로 당선된다 그러면 대표 재직 시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1년 6개월의 시한을 뭐 연장 줄이거나 뭐 그 방법이 있겠죠. 예. 그 셋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책임진다는 분이 이렇게 빠르게 복귀하느냐라는 이제 비판 속에서 출마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권 구도가 어디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경원, 윤상현, 그다음에 지금 뭐 원희룡 말하자면 지금 여권엔 대체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한동훈 위원장은 만일 이번에 나오지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기감과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작용됐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의 메시지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동료 시민이 사라지고 국민이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엔 동료 시민이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했는데 실제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사라지고 국민을 그 이야기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여기에서 당권이라는 생각보다 저는 조금 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동료 시민이 빠지고 국민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 가도를 향한 당권 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치는 결국 세가 필요합니다. 세력이 필요한데 한동훈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번에 재선에 됐죠. 최고위원 후보로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격선수 출신의 진종호 의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신지호 전 의원도 같이 있었고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장에 함께했습니다. 여러 명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하는 저 정광재 대변인 앞에 있고요. 뒤에 장동혁 의원도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도 보이고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와 함께할지 그 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걸 곧 발표할 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각 캠프의 이름들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의 캠프 이름은 보수혁명 캠프고요. 나경원 캠프는 재집권 캠프고요. 원희룡 캠프는 원팀, 한동훈 후보는 시작 캠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마 요 네 가지에서 아마 상징하는 내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재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번 논평해 주시죠. 지금 각 그 후보들이 본인들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의 지향점을 그대로 캠프의 이름으로 넣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재집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경원 후보는 이번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3년 뒤에 당을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재집권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예. 원희룡의 원팀은 본인의 원희룡의 성의 원도 있겠지만 하나의 팀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고 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보수혁명 지금 계속해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작 캠프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시작 속에는 아마도 대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인의 정치 인생, 정치 로드맵을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달 출사표를 던진 뒤에 본인의 캠프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문재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탄압을 받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저의 응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그걸 기대하고요. 제가 그 마음 잊지 않고 올바르게 나라 위한 정치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 TV 토론에도 나설 것이고요.
또 방송에도 많이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톱10에서도 혹시 출연이 가능하면 불러서 한번 한동훈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